야당의 탄핵, 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이 탄핵 정국에 대비한 계엄 선포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예, 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도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리다가 이제는 계엄까지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정부에 대해서 불법적인 탄핵으로 탄핵을 협박하고 계엄을 운운하는 것은 제2의 촛불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인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치 못했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질의가 나왔는데 현 상황과 관련해서 계엄 선포가 실행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존경하는 우리 한기호 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고 실제 헌법 77조 조항을 들여다보거나 민주당의 의석을 놓고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구조를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이면 국민들이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적으로 이걸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야당 의원님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이었다면은 탄핵과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부의 탄핵 문건 때문에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이 매도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까? 저도 그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고 자괴감을 느껴왔습니까? 군조직이 얼마나 와해됐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깃털처럼 가볍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엄중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인 기무사 계엄 문건 소동 기억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해서 검사 37명을 투입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나 쿠데타와 관련된 모의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으로 인해서 기무사령부는 해체됐습니다. 우리 군의 기강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보안 관련되는 사건의 문제들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정보사는 2017년까지는 기무사 보안감사를 1년에 경연제로 해가지고 정보본부하고 기무사령부 이렇게 받아왔죠. 계엄 문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국방부 보안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은 삭제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본부만 매년 자체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자도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재보충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병주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가 가급적인 신상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름을 거명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누구나 들으면은 그 지칭이 누군지 알게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군을 잘 알기 때문에 계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했는데 틈만 나면은 그냥 이것을 뭐 사성장군 출신이 깃털처럼 가볍게 한다. 참 국회의원 처음 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을 때 인신공격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만 하세요. 뭐, 육사 출신이 어떻느니, 또는 군 출신이 어떻느니, 장군이 어떻느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군에 있을 때 갑질하는 상관이 부하 다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투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빨리 그 말투부터 버리고 팩트로만 얘기하세요. 팩트로만. 그때 저는 군단장을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에 진짜 두렵더라고요. 군이 계엄을 하면 어떡할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믿었던 거는 한민구 장관님은 대단히 장관이 합리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려하던 것이 안 일어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이 나오고 이것은 물론 대법원에 법원에서는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아 그렇지 문건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에서 뭐 가반 이상이면은 이것이 해제 가능하다. 그때 이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억류시킬까 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냥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아 그런 것이지 실제 만든 건 사실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야예요. 그런 거 100%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신상에 대한 일체 얘기를 하지 말고 팩트가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팩트 자신 없으면 그 사람 나이가 뭔지 과거를 뭘 했는지를 따지는데 제발 국회의원 밖에 언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에 또 이게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의원님들 감정이 신상 문제는 또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님이든 야당 의원님이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신상 발언이 너무 또 이렇게 잦다가 보면 회의에 또 지장을 주고 우리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이나 또 군을 통과를 하는데 그런 자질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사귀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관용으로서 이렇게 받아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저는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하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사관생도 도덕률 5가지입니다. 사관생도는 진실만을 말한다. 사관생도의 언행은 언제나 공명정대하다. 사관생도의 언행은 언제나 일치한다. 사관생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번째, 사관생도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가 이걸 제 수첩에다 적어갖고 다닙니다. 왜 적어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 방에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장관 후보자, 부승찬 의원님,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 한기호 의원, 임종득 의원, 물론 우리 강선영 의원님은 사관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걸 매일 아침 점호할 때마다 외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후배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엄에 대한 얘기 하실 때 한민구 장관 저하고 동기생이고 아주 친한 동기생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수없이 얘기 많이 해봤죠. 뭐 한민구 장관이라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검토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련도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계엄 업무를 누가 합니까? 아닙니다. 한기호 의원님, 지금 지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하라고 시키십시오. 검토 100번 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이런 시기에 검토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니, 안기백 의원님, 군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회 중에선 5선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신 상임위를 안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참 존경받고 그러시는데, 안 의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후보자님, 네. 한민구 장관 시절에 시기에 그 계엄에 관련된 검토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당시에 후보자님은 합참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모르는 일이셨고요. 네. 그런데 군은 계엄에 관련된 상황뿐만 아니고 북한이나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 오면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 계엄 문건을 만들었었을 때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 혹시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준비적 차원,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겁니까? 개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야당 의원님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은 만의 상황에 대비해서 늘 수시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정부 안에서의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 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문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요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